김종배 시선 집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배입니다. 민족 대명절 추석 연휴가 오늘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오랜만에 찾은 고향집에서 편안한 마음으로 라디오를 듣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테고요. 조금 늦은 귀성길을 위해서 저희와 함께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오늘 추석 특집 1편은 귀성 귀경길에 지친 우리의 몸과 마음에 쉼표를 찍어주는 곳, 바로 고속도로 휴게소에 대한 이야기, 바로 이걸 해보려고 합니다. 9월 16일 월요일 김종배의 시선집중,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시선집중은 촌철님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기다립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인 문자메시지 샵 8001번, 스마트 라디오 미니와 유튜브 라이브로도 시선집중과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믿고 듣는 진품시사 김종배의 시선집중. 네, 김종배의 시선집중 추석 특집 첫 번째는 길 위의 쉼표 고속도로 휴게소 이야기입니다. 함께해 주실 세 분 한 분 한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속도로 휴게소 이야기의 저자 배종엽 전 한국도로공사 휴게시설처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MBC 라디오 프로그램 노중훈의 여행의 맛을 올해로 10년째 진행하고 있는 분인데요. 노중훈 여행작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끝으로 정치지리학자로 경부고속도로 50년사를 집필한 분인데요. 임동근 한국교원대학교 연구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세 분은 초면이시죠? 예.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아무튼 화기애애한 그리고 편안한 이야기 기대하면서 좀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배종혁 차장님께 먼저 네. 지금 고속도로 휴게소 문화 개선 연구원을 운영하고 계신다고 들었는데, 이 연구원은 주로 어떤 걸 연구하는 곳인가요? 네. 일단 그 휴게소에 네. 불편한 사안을 실제로 발굴해서 이 개선시키도록 요청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휴게소 운영 개선과 발전을 위한 컨설팅 업무, 또 관련 서적, 뭐 발간 업무,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휴게소를 연구하고 계시고, 네, 도로공사에 계실 때도 사실 이 사업을 휴게소 쪽을 거의 총괄하시다시피 했고, 네. 그러면 전국에 있는 휴게소는 거의 다 가보셨어요? 예, 거의 다 가봤고요. 예. 뭐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2022년 9월에 오픈한 춘향 휴게소라고 있습니다. 남원 근처에 있는데요. 아, 그 춘향이 할 때 그 춘향 맞죠? 예, 그렇습니다. 남원이니까. 네네. 예. 그런데 그 휴게소가 요즘 보니까 그 메뉴로 스토리텔링을 잘하고 있더라고요. 그 이제 그 이야기 뭔 이야기냐면 뭐 향단의 정식, 뭐 몽룡의 어묵. 아, 메뉴 뭐, 이름이? 예, 방전의 추어탕 뭐 이런 식으로. 오. 그래서 그런 꼭 한번 다시 가보려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우리 노중훈 작가님도 여행 작가시니까 네. 많이 이제 그 여기저기 이제 그 둘러보셔야 되고 휴게소 네네. 많이 이용하실 것 같은데. 제가 운전을 안 해요. 그래요? 네. 아, 여행 작가신데? 네네. 그럼 어떻게 그래서 다니세요? 대중교통을 주로 이용하거나 아니면 뭐 지인 찬스를 얻어 쓰는데. 아, 오히려 진짜 여행은 그것일 수도 있겠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휴게소 들을 때 보통 이제 뭐 고속버스 타고 가다가 그렇죠. 중간에 이제 그렇지. 들르고 예. 그래서 좀 긴박합니다. 보통 15분 정도 휴식 시간을 주거든요, 기사님들이. 아, 그렇죠. 맞아요. 네네. 그래서 약간 긴박해요. 화장실도 갔다 와야 되고 뭐 간단하게 뭘 먹어야 될까 말까. 고속버스 이용하면 그렇죠. 네. 예. 그리고 이상하게 저만 그런가요? 15분이라는 시간의 압박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화장실 갔다 오면 내가 타고 온 고속버스가 잘 안 보여요. 잘 못 찾겠어요. 혹시 놓치신 적 있다는 얘기 하시려는 건 놓친 아니에요? 적은 없는데 막 다행이네. 약간 예. 좀 긴장도 하게 되고 뭐 긴박하게 올라탔던 그런 경우들은 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 바로 네. 이 특집 방송을 위해서 일부러 휴게소를 찾으신 적이 있다고 얘기 들었는데 맞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거 안 나오려고 그랬어요. 휴게소 많이 간 것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근데 예. 이제 PD와의 악연 때문에 나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음. 이제 그 경기도권에 세 곳 가봤어요. 그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예. 그러니까 용인 휴게소, 덕평 휴게소, 여주 휴게소 네. 잠깐 갔다 왔는데 취지의 보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왜요? 제가 먹고 싶었던 메뉴가 있었는데 예. 그게 사라졌어요. 어떤 것을 먹고? 예를 들면 그 용인의 그 휴게소 들어와 있는 그 식당에서 직접 강된장을 담가가지고 그
비빔밥 이런 걸 내는 메뉴가 있었는데 아 맛있지. 강된장이 비교. 그죠. 근데 예. 그게 없어졌더라고요. 아, 그거 없어졌어. 또 여주가 쌀이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주 쌀로 만든 이제 잔치국수인데 쌀로 이제 국수 해가지고 쌀국수인 거죠 말 그대로. 쌀국수. 근데 그 메뉴도 없어져가지고 허탕치고 왔습니다. 그 참고로 그 이천 쌀 휴게소라고 하나 있거든요. 네. 이제 쌀이란 명칭을 넣어서 휴게소 명칭을 바꾸었는데 그 휴게소는 모든 메뉴에 쌀을 다 그 이천 쌀을 다 넣습니다. 네. 그런 메뉴로 많이 개발을 또 하고 있거든요. 그 이천 그쪽에 휴게소로 한번 방문해 주시면 예 많이 느낄 겁니다. 이천 휴게소로 갈 걸 그랬어요. 네. 우리 임동근 연구원님은 정치 지리학자시다 보니까 예. 휴게소에 대해서 뭐 아주 학문적으로 분석을 하고 이러신 기회가 있으셨나요? 그 경부고속도로 50년 샀으면서 좀 예. 봤죠. 아 예. 그래요? 예. 요 얘기는 좀 이따 여쭤봐야 되니까 예. 여기서 이제 예. 바로 여쭤보지는 못할 텐데 예. 아무튼 오늘 휴게소에 대한 이야기 좀 할 게 참 상당히 많이 있는데 사실 휴게소 하면은 누구나 다 여행을 한 번씩은 다녀왔기 때문에 휴게소는 다 들렀을 거고 그러면 거기에 얽힌 또 추억도 있고 뭐 그냥 이것저것 좀 얘기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일단 이 배종엽 차장님께 여쭤보고 싶은데 우리나라 최초의 휴게소가 그 추풍령 휴게소 거기 맞나요? 네. 70년도 네. 7월 1일 날 최초로 추풍령 휴게소가 개소되었고요. 그게 1호인가요? 네, 우리나라에? 1호입니다. 1호인데 네. 70년대 경부고속도로에 휴게소가 12개 만들어졌습니다. 만들어졌는데 실은 이제 추풍령 휴게소로 위치를 정한 위치는 이게 경부고속도로 중간 지점입니다. 딱 중간. 예. 그래서 이제 지금은 좀 노선 뭐 이렇게 좀 직선화해 가지고 조금 달라졌는데 예. 거리상으로 그때는 딱 중간 지점이어서 어허. 예, 추풍령에 휴게소를 최초로 설치를 했습니다. 저도 등산 다녀오다가 재작년인가 한번 추풍령 휴게소를 들른 적이 있는데 제 기억에 남아있던 휴게소보다는 생각보다 사이즈가 좀 작았던 것으로 오히려 지금 느낌은 아 다른 데가 이제 워낙 커져가지고 그런 그러니까. 거 아닐까요? 아니요. 건물이 많이 노후가 되어서 새로 다 지었습니다. 상하이에서는. 아, 그래요? 언제 지었어요? 4년 전에 양쪽 다 새로 오픈했습니다. 그럼 제가 그 예, 전인가? 그 전에 가셨는 분이 등산복 팔고 막 이러고 있었는데. 네네네. 지금은 새로 단장을 새로 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자, 세 분께 한번 일단 이거부터 좀 여쭤보겠습니다. 휴게소만 얽혀 있는 추억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 그 노 작가님은 어떤 추억이 떠오르십니까? 그냥 뭐 소리와 냄새. 그러니까 소리는 내리면 이제 트로트 메들리. 그러니까 예전에는 유난히 크게 울려 퍼졌던. 카세트 테이프. 그렇죠. 그렇죠. 이 박사를 필두로 해가지고. 리어카. 예. 네네네. 길보드 차트. 예. 네. 그리고 제가 아까 이제 고속버스 타고 이제 이동을 많이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정차하고 화장실 갔다 오면 그 전과 후의 버스 안의 냄새가 전혀 공기가 다릅니다. 그리고 버스 안에서 많이 먹었잖아요. 많이 먹었죠. 사갖고 와가지고. 네. 버스 안에서. 그래서 음식 냄새로 이제 진동을. 그래서 이제 그게 좀 많이 기억이 나죠. 임동근 연구원님은 특별한 뭐 기억이 있습니까? 저도 비슷합니다. 일단 고속버스 타고 이용을 하는 게 제일 첫 경험이니까 네. 예, 빨리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게 제일 급하고요. 그렇죠. 그 앞에 줄 서야 되고 뭐 이러면서 그 15분 안에 내가 해결할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해서 엄청나게 긴장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죠. 그래서 저는 아버지가 이제 그 차를 마이카 시대로 가면서 이렇게 편안하게 휴게소를 갔다가 경험을 하는 게 거의 충격이었어요. 아, 그렇네. 밥도 마음껏 먹을 수 있고. 거긴 사실 휴게소 하면은 마이카 시대하고 빼놓을 수가 없죠, 예, 사실은. 그렇죠. 그래야겠다. 예, 그러면서 이제 가는 게 이제 있고, 그다음에 이제 휴게소가 거의 대부분이 이제 지금도 그렇지만 여름에 제일 많이 사람들이 이용하거든요. 휴게소는 아, 7, 8월이 피크예요. 사계절 중에서 예, 휴가철이죠. 휴가철이었기 네. 때문에. 예, 아. 그래서 그때 제일 많이 이용하는데 언제나 그 여행의 설레임을 갖다가 갖고 잠깐 들리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이제 휴게소에서는 앞으로 이제 펼쳐질 여행의 장면들 아니면 기대감 뭐 이런 것들이 항상 있었고 올 때는 자느라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기억이 잘 안 나고요. 제가 그 젊은 시절에 실연의 아픔을 달래기 위해서 고속버스를 타고 떠난 적이 있어요. 그래서 휴게소에서 멈춰 있는데 갑자기 어떤 그 신체 건강한 남자분이 딱 오더니 막 번호표를 나눠줘요. 번호표는 이게 날이면 날마다 오는 기회가 아니다. 딱 2명만 추첨하겠다. 딱 2명만 추첨해가지고 정말 고급 시계를 어염가에 그러니까 살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제가 당첨이 됐어요. 야바이꾼 아닙니까? 샀어요. 아 근데 그 휴게소 어딘지 기억하세요 지금도?
그때 제가 충남 쪽으로 가고 있었는데 휴게소가 어딘지는 기억을 못 하겠는데 어허. 그때 아마 제가 2만 원인가 주고 샀던 기억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제가 참 순수했다. 언제 쪽인가요? 젊을 때라니까요. 금방 고장났죠. 저희 아버님 갖다 드렸어요. 저는요 휴게소 업무를 하고 있던 사람이었는데 네. 저도 그렇게 당했습니다. 예? 이해가 안 될 겁니다. 네. 이제 그때도 뭐 추석 때 고향에 갔다 오는 길이었는데 마침 제가 먹던 보약이 떨어졌던 상황입니다. 어허. 근데 똑같은 포장으로 하나 맛을 보게 해주는 겁니다. 근데 맛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샀는데 집에 가서 보니까 다 물이었습니다. 아. 설탕물? 네, 그랬습니다. 아니 다른 분은 몰라도 고속도로 휴게소를 관리하시는 분이 그러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당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분이 판매하는 분이 예. 스토리텔링을 잘하는 겁니다. 따지면 이 구력이 예, 좋아요? 예, 예. 근데 원장님이 그런 그 휴게소 예전에 예. 불법 뭐 영업 이런 거를 정비하셨던 분 아니에요? 예, 뭐 단속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그런 그만큼 분도 잘하는구나. 저도 그만큼 뭐 순수하고 착했다 이렇게 평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너무 묻어가시려고 하신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휴게소에 이제 그 짧은 시간에 뭐 이렇게 예전의 추억 이렇게 조금 말씀을 주셨는데 네. 저는 어릴 때 추억을 따져 보면 건국수를 큰 솥에 이렇게 끓여서 이렇게 1인당씩 주는 그런 형태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상당히 위생적으로 불결하고 또한 이제 젓가락을 큰 광주리에 이렇게 한 곳에 놓고 이제 하나 집어서 그렇게 먹는 그런 데가 있었던 그런 그게 아마 금강휴게소에서 그런 네, 기억이 안 나요. 금강휴게소. 예예. 금강휴게소 되게 크고 유명한 휴게소인데. 예, 제일 유명한 경치 좋은 거. 경치도 네. 좋고 네. 이제 그런데 그런 어떤 게 실제로 그 큰 솥에 끓이다 보니까 위생적으로 불결하고 또 막 아니 나중에 뭐 하고. 불어버리잖아요 면이. 예,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불편한 점이 있어서 지금의 우동이 이제 기계식으로 이렇게 간편하게 먹을 수 있도록 개발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휴게소는 사실은 할 얘기가 참 많아가지고 일단 저희가 한번 시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휴게소하면 뭐가 궁금한지 한번 그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그 목소리부터 듣고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평소에 휴게소에 대해 궁금했던 점 있으세요? 그냥 거기서 근무하시는 분들 출퇴근 시간이나 출근 같은 거를 어떻게 할까 그런 건 좀 궁금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궁금한 거는 특별한 음식이 없다? 메뉴는 짜는 사람들이 다 다른지 식단은 누가 짜는지 궁금해요. 그냥 지금처럼 한 외국인들이 왔을 때나 우리가 갔을 때 그냥 지금처럼만 잘 유지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아, 휴게소가 곳곳에 있기는 한데 어떤 기준으로 휴게소가 생기는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아 진짜로 저도 궁금했던 게 맨 마지막 목소리. 그러니까 지금 경부 고속도로다, 예를 들어서 영동 고속도로다 한 노선에서 휴게소가 몇 개가 설치되는지. 그러면 이제 그 개수를 뽑아내는 기준이라든지 휴게소 간의 거리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게? 네, 이제 그게 그 법적 기준으로 보면 법에 돼 있어요, 그게? 예. 규정이 있어요? 예. 15km에서 25km 사이에, 그러니까 25km마다는 이제 큰 휴게소, 15km에는 소형 휴게소 이렇게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 이제 그러면 이게 간격이 너무 좁기 때문에 지금은 보통 한 25km 정도 하나씩 설치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보통 한 25km 간격으로. 예. 그래요. 근데 예를 들어서 그러면 고속도로 진입에서 고속도로 기점에서 최초의 휴게소는 기점으로 한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 거예요, 보통? 이제 그 노선에 따라 좀 다른데 예. 지금 경부고속도로나 또 중부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는 입구에 만남의 광장이라 그래서 있어요. 예, 그런 이제 휴게소가 있습니다. 예. 있고 다른 노선으로는 이제 보통 이제 기점에서부터 뭐 한 25km 하면 이게 실제로 출발지로부터는 상당히 거리가 멀게 되지 않습니까? 저희가 시내에서 출발하니까 그래서 그런 걸 조금 감안해서 조금 앞에 짓는 그런 휴게소도 많이 있습니다. 임동근 연구원께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아까도 이제 경북 고속도로 50년에서 쓰셨잖아요. 근데 최초의 휴게소가 추풍령 휴게소라고 했잖아요. 그때 처음에 경북 고속도로 다 그 이제 개통한 다음에 휴게소가 몇 개 있었던 거예요, 그때는? 없었죠. 없었어요? 예, 없었고 이제 간휴게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예. 당시엔 독특하게 고속도로 중간에 정차를 했어요. 정거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고속도로 천안 정거장 그러면 2분 동안 정차하고
거기서 이제 손님들이 타는 거죠, 승객이 처음에. 저는 지금 요즘도 고속도로 가다 보면 잠깐 쉬는, 그러니까 잠깐 잠자고 하는데 그런 건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승하차를 다 하는 거예요? 예, 시내버스 정거장처럼 이렇게 처음에. 그렇죠. BS라 그래서 버스 스톱이라 그래서 그런 정류장이 다 있었습니다. 그게 무슨 고속도로야, 그게?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이게 어떻게 이용하셨냐라고 물어보니까 택시 타고 그 근처까지 와서 걸어서 이제 고속도로 그 둔덕을 살짝 계단으로 올라오면 좀 정거장이 보이는 거죠. 거기 있는 건데 거기서 대부분의 다 소변도 보고 뭐도 하고 다 했던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고속버스도 입석이라는 게 있었죠. 처음에는 없었죠. 없었어요? 예, 처음에는 거의 승무원처럼 안내양, 고속버스 안내양이 굉장히 큰 직업이었으니까. 예, 그 그레이하운드 맨 처음에 수입해가지고 할 때만 하더라도 엄청나게 고급. 처음에 고속버스가 그거였어요? 예, 고급이었습니다. 아주 고급. 그렇게 그려 있는 그레이하운드. 그 미국 영화 보고 하면 나오는 중앙고속에서 이제 수입해가지고 이제 그거부터 시작했으니까. 그리고 고속버스 정거장 서울이 고속버스 터미널이 있기 전이니까. 남대문하고 종로에 섰거든요. 그러면 경부 고속도로는 뚫렸는데 터미널은 없었던 거예요? 없었죠. 터미널이 한참 뒤에 나옵니다. 그래요? 예. 그리고 초기에는 우리 지금 이제 휴게소, 화장실 뭐 이렇게 좀 상당히 칭찬을 받고 있는데 화장실 요금을 10원씩 받았습니다. 아, 그랬어요? 예. 그때 10원이면 꽤. 그때 10원이면 지금 가치로 한 200원 정도. 이제 통행료로 이렇게 따져 보니까. 그래요? 예. 뭐 그 정도 수준이 되더라고요. 옛날에도 공중 화장실에 유료 화장실이 있었어요. 네네. 이제 그렇게 하다가 민원이 이제 반발이 심하니까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하다가 이제 그럼 폐지했는데 실제로 지금 뭐 유럽이나 다른 나라에서는 이 화장실 요금을 다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나라가 화장실 인심은 상당히 후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보면 이제 그 외국 관광객이 한국 와가지고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화장실이 공짜야. 그리고 깨끗해. 막 이것 때문에 놀라는. 요즘은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 어떤 칸에 사람이 들어있다. 이걸 다 전광판처럼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최첨단. 네. 근데 아까 25km 간격이라고 했잖아요. 그거는 왜 그럴까? 그 간격을 그렇게 띄운 기준은 뭐예요? 사람이 운전을 하면 일정 시간 내면 이제 피로가 오는데 그다음에 또 우리가 그 차량에 기름을 넣는 주기가 그 정도 되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뭐 다 휴게소마다 다 쉬지는 않으니까 한 휴게소 건너더라도 50km 정도 되니까 뭐 그다음 휴게소 가서 그런 그 피로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고 보고 뭐 25km 정도의 휴게소를 설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차량이 이렇게 가다가 가는 차량이 만 대다라고 하면 그 중에 몇 퍼센트가 휴게소에 들리는지 이런 거 다 체크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그 달리는 차들이 하나밖에 없으면 전부 다 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분산을 좀 해야 되죠. 그래서 한 10% 정도 빠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가정을 해가지고 수요 계산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경부고속도로 이제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데 모든 휴게소를 다 들리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용하는 사람이 보통 이제 그 갈 때 휴게소를 한 곳을 들르느냐, 두 곳을 들르느냐. 그러면 어떤 교통량 분석을 하면은 휴게소당 몇 명 정도가 이용을 할 거다. 이런 계산까지 다 돼가지고 간격을 나누는 거죠. 주차장 계산을 하죠. 그렇죠. 그 제가 그게 궁금해서 서울 양양간 고속도로인 홍천휴게소에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과연 몇 대가 지나가고 얼마나 들어오는지를 일주일에 한 번씩 한 2년을 조사를 했는데요. 28%에서 30% 수준. 그러니까 10대가 지나가면 2대 내지 3대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요? 이용률이. 근데 이제 그게 노선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을 겁니다. 만약 뭐 앞에 있는 휴게소가 거리가 짧거나 이러면 또 적을 것이고. 그러니까 보통 뭐 한 25%에서 30% 수준 뭐 들어오는 거 보면 된다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아까 잠깐 말씀하신 휴게소가 이제 뭐 대형이 있고 예를 들어서 뭐 중소형이 있고. 근데 운영 주체에 따라서 좀 다르지 않나요? 휴게소가? 운영 주체라는 것은 운영 업체를 그렇죠. 이제 이야기하는 수가 있는데 실제로 이제 운영 업체는 한국도로공사에서 운영권자를 입찰해서 선발을 합니다. 다 그럼 일단 다 민간이 하긴 해요? 전부 다 운영은 민간이 하고 있습니다. 도로공사가 뭐 직영을 하든지 이런 건 없어요? 직영은 안테나 샵으로 하나 정도 하고 있습니다. 휴게소는. 안테나 샵이라는 게 어떤 의미예요? 이제
앞으로 뭐 휴게소를 운영하는 정책 방향 설정이나 예. 뭐 어떤 그 정책을 입안하는데 실제로 있는 그대로를 파악해야 되니까 그런 거를 이제 하기 위해서 뭐 하나 문경 충주 방향 쪽으로 하나를 지형을 하고 있고요. 뭐 주유소는 여러 군데 노선별로 하나씩 지경합니다만은 예. 이제 뭐 나머지는 전부 다 민간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민간이 운영하면 휴게소에서 그러니까 어떤 그 가게를 입점을 시킬 건지 어떤 메뉴를 구성할 건지 이거는 그러면 그 이 휴게소 운영 업체가 그냥 100% 자율권을 가지고 다 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예, 100% 자율권을 가지고 다 하는데 뭐 도로공사에 뭐 가이드라인 이런 거 주는 것도 없는 거고? 네, 없는데. 근데 이렇게 비슷비슷해요. 메뉴가. 이제 없는데 이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고속도로라는 게 진출입이 자유롭지 않지 않습니까? 폐쇄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자율에 맡겨놓으면 지역 독점이 형성되는 거거든요. 지역적으로 경쟁이 안 되니까. 그래서 도로공사에서는 뭐 유명 브랜드를 유치하라든지 예. 그다음에 또 가격을 너무 비싸게 받으니까 그걸 직접 또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공정거래법에 의해서. 그러니까 뭐 알뜰 상품을 취급하라. 실속 상품을 취급하라 그래서 식사류는 7,000원짜리 이하를 무조건 2개 품목은 판매해라. 아 그런 저 이제 큰 틀에서. 예예. 그다음에 이제 간식류는 만약 뭐 우리가 뭐 꽃이다. 그러면 비싼 것만 팔면 안 되니까 3,500원짜리 이하는 무조건 판매해라. 뭐 이런 식으로 간식류도 한 16개 품목을 그렇게 취급하도록 지정을 해놨습니다. 얘기 이제 먹거리 얘기 나왔는데 네네. 잠시 전화를 말씀 듣고 네네. 요 얘기 안 하는 먹거리 얘기 좀 집중적으로 한번 해볼까요? 네. 잠시만요. 사실 너머의 진실을 쫓습니다. 대한민국 1등 시사 김종배의 시선 집중. 네, 김종배의 시선 집중 추석 특집으로 기류의 쉼표 고속도로 휴게소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배종엽 전 한국도로공사 휴게시설처장, 노중훈 여행작가, 그리고 임동근 한국교원대 연구원 세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 일부에서 나왔던 휴게소 먹거리 얘기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노 작가님은 네. 지금까지 휴게소에서 드시던 음식 중에서 네. 가장 맛있었던 게 뭐예요? 저는 제일 많이 먹은 짜장면인 것 같아요. 아, 너무 평범하다.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네. 제가 어디 출장할 때마다 그 마을 그 고장에 오래된 중국집 꼭 들르거든요. 그건 중요해요. 네, 최고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전통시장, 중국집, 오래된 꽈배기집 이 세 군데 꼭 간단 말이에요. 시골 짜장면집 가면 이제 계란 후라이 올려주고, 그렇죠. 오이 채 썰어서 올려주고, 뭐 이런 거, 네네. 완두콩도 넣어주고. 뭐. 맞아요. 네. 근데 그런 데를 더 좋아하긴 하지만 가끔은 그 휴게소에 약간 그 규격화됐다 그래야 되나? 그다음에 이제 약간 기계 우동면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집 가면은 간짜장 이런 거 시키면 즉석에서 막 칙칙칙칙 막 볶고 막 이런 데 말고 약간 좀 늘어진 느낌의 짜장 소스를 훅 부어가지고 빨리 먹는 거 네. 가끔 그게 땡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예. 짜장면을 주로 먹었고 그다음에 뭐 저도 이제 그런 걸 가끔 먹어보긴 해요. 왜 이렇게 그 지역 특산물이 조금 가미된 거 있잖아요. 뭐 충주 같으면 사과가 뭐 들어간 돈가스 소스 뭐 사과빵이 있습니다. 뭐 사과빵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첫날에 호두 과자 뭐. 뭐 그렇죠. 근데 이제 제일 좋아했던 큰 추억은 짜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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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어느 휴게소를 가거나 소떡소떡 있고 네. 회오리 감자 있고 맥반석 오징어 있고 이거는 공통이잖아요. 이거 어떻게 하다가 공통이 됐을까요? 이제 이게 그 지금 제일 이제 그게 시급한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아, 시급한 문제예요, 그게? 예. 이제 무슨 이야기냐면 지역별로 각 지역에 있는 휴게소별로 지자체하고 좀 협력을 해서 지역 상품을 많이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특색화해야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게 뭐 조금 뭐 이웃 나라인 일본하고 비교를 해보면 일본에는 이 휴게소만 판매하는 제품 온리
그 휴게소만 파면 제품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는 그 한 제품이 만약 소떡이 잘 팔린다. 그러면 샥 전국 휴게소가 다 팝니다. 그러니까 천안 호두과자 휴게소가 실제로 뭐 휴게소 개소 시부터 지금 뭐 거의 53년인가 됐거든요. 이제 고속도로가 생긴 지부터 지금까지 뭐 계속 지속적으로 인기를 받아봐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전국 휴게소가 호두과자를 다 팔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런 획일화된 좀 부분을 이제 좀 지역적으로 특색 있게 개성 있게 바꾸어 나가야 되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여기에는 얼마 전에 보니까 소떡 말고 갈떡이 있긴 있더라고요. 소세지 말고 갈비에다가 떡해서 갈떡이라고. 아, 예. 맛있던데요, 그거. 아니 그럼 저 제이비는 뭘 제일 좋아하세요? 누구 저요? 네, 휴게소 음식. 저는 갑자기 제비라고 그래가지고 아 제비가 아니라 제이비. 발음 조심해 주시고요. 저는 맥반석 오징어를 제일 좋아하죠. 왜요? 씹는 맛. 예. 아. 인생 자체가 씹는 거다 보니까 씹는 맛을 중시해요. 근데 그건 조금 부드럽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제가 임플란트도 하게 했어. 아. 완전히 마른 거는 좀 약간 좀 심히 네네네. 부담이 되고 네. 이 맥반석 오징어가 최고예요. 제가 조금 소개드리면 오징어 다리라 그래서 오징어 다리 긴 게 있습니다. 아, 있어요. 예. 예. 근데 과연 저걸 어떤 분이 사 먹을까 저래 딱딱한 거를. 그런데 계속 씹으면은요. 예, 그게 많이 팔려요. 이제 아무래도 이 운전을 오래 하신 분들은 예. 그 졸음을 졸음도 방지하고 그런 때문에 예. 그런 걸 많이 사가시고요. 또 더 궁금한 게 그 깐밤이라고 밤을 깐 거를 이렇게 판매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게 엄청나게 팔립니다. 그래서 왜 많이 팔릴까 이렇게 보니까 이제 혼자 운전해 가시면서 옆에 두고 하나씩 이제 졸리지 않으려고 그걸 먹으면 또 피로 회복도 많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깐밤이 상당히 많이 팔립니다. 감자도 맛있고. 네. 근데 우리 임동근 연구원님 그 최애 음식이 뭐예요? 저는 가면 육개장이 있으면 육개장 먹고요. 예. 주로 밥을 많이 먹죠. 밥을. 예. 그 진짜 휴게소 그 음식도 좀 많이 좀 다양화된 편입니까, 처장님? 옛날에 비해서 어떤 것 같아요? 조금 더 말씀을 올리면 예. 우리가 우동을 많이 먹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동을 많이 먹게 되는 사유가 우동에 그 가소봇이라는 가다랑어 말린 짠, 거. 예, 네, 포. 그게 이 중독성입니다. 먹게 되면 다음에 또 그게 생각나고 이런 그런 것 때문에 우동이 많이 인기를 끌었는데 이제 열린 매장이나 이런 게 생기면서 간식이 조금 이제 뭐 다양화되면서 그 이전에는 그런 간식 매장들이 없었습니다. 그냥 우동만 이렇게 팔았는데 이제 그런 게 생기면서 우동 매출이 점점 줄어들면서 이제 간식 매장 간식 쪽으로 이제 많이 그 매출이 흡수가 되는 부분이었는데 지금까지 뭐 우리가 아까도 소떡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요. 실제로 소떡이 휴게소에 판매된 데는 제법 됐습니다. 근데 역사가 그간 별로 맞아요. 옛날에도 있었어. 예, 반응이 없었는데 저기 이영자 씨. 그분이 하면 맛있게 먹는 거를 이영자 씨가 갑자기 확 확산시킨 전참시에 나와가지고 맛있게 먹는 거를 방역이 되니까 얼마 지지 않아서 그게 폭발적으로 반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 뭐 간접적으로 확인해 본 바 그 제품을 제조 생산한 업체가 대박이 났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면 그 업체가 전국의 휴게소에 다 소떡으로 일괄 공급하는 거예요? 이제 왜냐하면 거리상 너무 먼 데는 공급이 어려우니까 몇 개 공장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 제일 많이 공급한 업체가 상당히 대박이 났다고 하는데 여기서 제가 그 식품 업계에 팁을 하나 드리면 휴게소는 이용객이 많기 때문에 어느 시점인가 또 소떡 같은 그런 기능성 기호가 맞는 제품을 만들어내면 대박을 터뜨릴 수 있는 기회가 반드시 온다. 그렇죠. 이제 그 말은 소떡이라는 장점은 뭐 제가 판단키로는 떡이라는 동양 음식과 소세지라는 서양 음식이 콜라보로 해서 이게 반응이 된 거 아닌가.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지금 그 임동근 연구원의 지금 태블릿을 보니까 무슨 데이터가 있네요. 어떤 내용이에요? 휴게소에서 뭐가 가장 많이 팔릴까? 집게 나온 게 있어요? 예. 어떻게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그냥 1위는 아메리카노가 제일 많이 팔리고요. 역시 졸음 쫓고 하는 데는 커피 마셔야죠. 그다음에 2위가 호두 과자입니다. 역시 호두 과자. 그래서 작년에 2023년도에 아메리카노로만 375억이 팔렸대요.
전국 모든 휴게소에서 다 팔린 거 예, 해가지고 집계된 게 도로공사 집계한 게 한 375억이고 그다음에 호두 과자가 345억. 별 차이 안 나네요. 예,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주로 이제 호두 과자는 저도 많이 먹어요. 왜냐면은 이렇게 동그란 게 조그맣잖아요. 맞아요. 한 입. 예, 그래서 이제 끼니를 거르고 가야 될 때면은 호두 그렇죠. 과자를 꼭 사요. 그렇죠. 예, 그래서 한 5개, 10개 이게 사면은 이제 가면서 하나씩 지금도 갖고 있습니다. 언제나 이렇게 모아요. 지금도 있다고요? 예, 올라올 때 이제 고속도로 휴게소 들려서 왔으니까 이제 갖고 왔죠. 끝나면 하나.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사게 되는데 그런 게 간식류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제일 많이 팔리는 걸로 지금 나오고 있죠. 그리고 3등은 뭔데요? 3등이 커피 음료에서 캔커피. 캔커피. 예, 커피가 캔커피. 강세구나. 예. 그리고 4위가 이제 처음으로 식사가 나오는데 돈가스입니다. 아, 돈가스. 왜냐하면 가족 여행이면 아이들 맞아요. 아이들 이것 때문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예, 돈가스, 그다음에 이제 5위가 담배, 그다음에 6위가 라면, 7위가 우동, 8위가 국밥. 소떡소떡 없네. 이제 스낵류로 나오죠. 회오리 감자도 없네. 예, 스낵류로 나옵니다. 9위가 스낵입니다. 그래요? 그 스낵에 거기에 다 포함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 뭐니면 해도 커피가 단연코 1위입니다. 저희들이 통계를 내어보면 이제 커피도 뭐 여러 가지 커피가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아메리카노도 있고 뭐 이렇게 있는데 그걸 다 합해 보면 전체 매출의 한 18% 이 정도 차지합니다. 근데 저도 사실은 휴게소에 들르는 근데 뭐 지인이 운전하는 경우에 가장 그 기능적인 요인이 뭐 화장실과 더불어서 커피 수혈이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근데 요즘은 제가 지방에 굉장히 작은 마을들을 많이 간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어지간한 데를 가도 요즘은 그 로스터리 카페, 원두 직접 볶아서 커피 내는 집들이 진짜 많아졌거든요. 시골 가도. 네, 시골 가도. 근데 좀 조심스럽습니다만은 커피를 좋아해서 그렇겠지만 휴게소 커피는 가격에 비해서 조금 아쉬워요. 네. 왜 그런 거예요, 저장님? 그 부분은 제가 조금 네. 반박을 좀 해드리고 싶은데요. 우리나라 커피 브랜드의 상당 부분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휴게소에. 맞아요. 예, 단지 뭐 별다방이라는 곳은 이제 조금 이제 거래 조건 때문에 별로 안 들어와 있고 나머지 브랜드는 다 들어와 있는데 그 브랜드는 그 프랜차이즈이기 때문에 그렇죠. 시중이나 휴게소나 뭐 가격이나 서비스나 품질 측면에서 똑같이 유지하기 때문에 휴게소이기 때문에 커피 품질이 나쁘다는 부분은 기분 제가 탓인가?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혹시 그러니까 그 제품실은 똑같은데 가격이 비싸다. 가격도 똑같습니다. 가격도 프랜차이즈이기 똑같다. 때문에. 예. 네네. 그리고 서비스 뭐 덤으로 주는 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마일리지 주는 것도 똑같이 주고 있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그 먹거리 얘기 나왔으니까 우리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좀 들어볼까요? 휴게소 하면 어떤 음식이 떠오르세요? 호두 과자. 호두 과자가 제일 떠오르죠. 떡볶이랑 부산 어묵이요? 우동하고 우동. 지금 제일 기억나는 게 휴게소에 일식집이 있는데 거기서 우동 먹은 게 너무 맛있었어요. 휴게소 음식 가격은 어떤 것 같아요? 요즘 최근 들어서는 식자재값이 너무 올랐기 때문에 조금 부담스럽죠 이제. 들려서 먹을 데가 거기밖에 없으니까 비싸더라도 어쩔 수 없이 먹기는 하는 것 같아요. 내려가는 거 자체가 일단은 들떠 있고 재밌고 그러다 보니까 별로 뭐 부담스럽다, 많이 비싸다, 뭐 투덜대면서 먹었던 것 같진 않아요. 지금 한 4,000원 정도 하거든요. 1인분에. 근데 한 3,000원 정도가 적당할 것 같아요. 너무 비싸요. 휴게소 임대료나 재료값, 그런 노동력, 인건비 생각하면 아니 솔직히 비싸더라도 맛있으면 용서가 되는데 맛도 없는데 비싸. 이러면 정말 열받아요. 안 좋은 얘기가 많이 나오네요. 어떻게 된 일입니까, 저장님 이게? 실은 뭐 휴게소 상품 가격 때문에 그간 언론으로부터 많은 지적을 받아왔었습니다. 네. 예전부터 또 이 상품 가격이라는 게 뭐 실제로 싸다고 한 분은 없습니다. 다 비싸다고 합니다. 네. 이제 그런 어느 정도는 뭐 이제 그걸 감수를 하는데. 네. 이 가격 부분 때문에 뭐 도롱사에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더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근무할 때 실은 조금 상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 하도 이제 비싸다 그러니까 휴게소 판매 상품 가격을 이제 편의점만 일괄 20%를 깎았습니다. 너무 비싸다.
대신 이제 임대료를 좀 싸게 해주면서 깎았습니다. 그렇죠. 예, 이제 그렇게 시행을 했는데 좀 전에니까 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발을 해가지고 제가 이 사법기관에 상당히 곤욕을 치른 적이 있습니다. 공정위에서 고발을 했다고요? 예, 공정위에서 고발을 했습니다. 왜요? 그러니까 갑의 우월적 지위에 있는 기관이 가격 후려치기를 했다. 예. 뭐 그런 형태로 그 얘기가 그렇게 됐어요? 그게 저 실정법 위반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 관리 감독하는 기관의 입장에서는 아니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여기 경쟁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독점 시장이기 때문에 어떤 그런 걸 뭐 공기관에서 좀 통제를 해야만 소비자의 만족도가 소비자의 피해가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측면으로 뭐 설득도 많이 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래서 한참 뭐 곤욕을 치렀는데 그러니까 그러면 가격에 개입하기가 힘들다는 얘기예요? 아니, 개입할 수가 없습니다. 아예. 그래서 고발을 당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사법기관에 곤욕을 치렀습니다. 그럼 임대료를 좀 깎아주면 되겠네. 임대료 그때도 임대료 깎아주면서 했는데도 그것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 관여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도롱사에서는 사전에 개입은 못하고 사후에 이제 평가라는 제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계속 비싸게 팔면 그냥 이제 그다음 계약 연장하거나 이럴 안 해줘 뿌리는 겁니다. 재계약할 때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런 부분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뭐 실속 상품이나 그다음에 또 유명 브랜드 유치나 뭐 커피 브랜드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런 거 유치도 하고 좀 이제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기도 하고 그런 걸 이제 간접적으로 통제를 하기 때문에 이제 어떤 그런 그 뭐 결국은 자율적으로 경쟁하는 거니까 뭐 그래서 뭐 나아지고 있는 수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휴게소라는 게 아까도 잠깐 스쳐가도 이야기가 나왔지만 이제 그 지역별로 있다 보니까 지역 특산물을 상품화해가지고 파는 이런 것도 이제 당연히 이제 그 나타나는 현상이잖아요. 많이 좀 이제 저기 퍼져 있고 상품의 질이나 이런 것도 많이 올라갔다고 평가할 수 있을까요? 어떨까요? 예,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죠. 지역 주변 지역에 있는 특산물을 하려고 매장 위치도 좋은 데 놓는 데도 많고 도로공사 쪽에서 꽤 신경 많이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산물 매장과 관련돼서는. 그래요? 예. 그리고 처음에는 카드도 안 됐었는데 이제 신용카드 되게 만든 지도 이제 한참 됐고. 처음에 카드가 안 됐어요. 왜요? 맨 처음에 특산물 해놓고 카드 안 됐죠. 예. 그 특산물 코너만. 예. 그러다가 이제 점차 이제 조금씩 이제 거래가 좀 편하게 됐죠. 그 제가 생각하는 이제 일반 소비자가 휴게소 음식이 좀 비싸다고 느끼는 이유 중에 하나는 특히 이제 식사료 같은 경우에 보통 우리가 일반 이제 생활권에서 식당을 가면 우리 반찬 문화잖아요, 사실 한국이. 그렇죠. 근데 휴게소는 이런 아까 교수님 자주 드시는 육개장 하면 육개장에다가 반찬 2개 정도 나오잖아요. 근데 보통 식당 가면 육개장 시켜도 막 대여섯 가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같은 가격인데 느끼는 그런 체감 지수가 조금 다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네네. 아무튼 그러면 먹거리를 중심으로 한다면 휴게소별 특색화라고 하는 게 좀 많이 이루어졌다고 평가를 하세요? 학자로서 어떻게 보세요? 여러 번 시도를 했던 것 같아요. 보면 기록에도 남아 있고 그런 거 보면 지금 고속도로 운영하는 업체 중에서 풀무원이 엄청 크거든요. 풀무원이 휴게소를 운영을 하는 거예요? 예, 풀무원이 운영을 하는데 풀무원이 이제 그 고속도로에 이제 뛰어든 계기 뭐 이런 계기들이 그냥 식당 들어가면서부터 원래 휴게소 운영할 생각이 아니었는데 거기 이제 덕평 교수에서 이제 전문 식당이라고 해가지고 약간 좀 이렇게 특색 있게 들어가서 그래서 좀 이렇게 괜찮은 식당을 갖다가 식재료 공급하면서 하겠다. 이게 그 농수산물 관련 그 식품 관련된 업체 가공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팔로기 때문에 들어갔다가 아주 온팡적차 뒤집어 쓰고 나왔죠. 예.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나갔는데 이제 그 경력으로 이제 여기저기 이제 그 새로운 휴게소를 운영할 수 있다라는 이제 감을 좀 잡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CJ하고 풀무원은 계속 휴게소를 갈 것 같아요. 지금 업체 사람들 만나봐도. 그리고 이제 그 많은 소비자들이 이제 특히 몇 년 전부터 특히 먹거리 관련돼서 음식 관련돼서 로컬, 현지, 주민 맛집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이제 각 고속도로마다 그게 뭐 정책일 수도 있는데 그 지역 특산물을 이제 이용해서 뭔가 계속 그걸 장려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조금 가혹한 얘기가 될 수도 있겠는데 저는 이제 이해는 해요. 거기 들어간 원가랑 뭐 노동력 뭐 여러 가지 이제 재반 환경이 좋지만 않기 때문에. 근데 그게 확연하게 그 특산물이라는 어떤 게 느껴지는 경우가 제 개인적으로는 많지는 않아요. 별로 없어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또 그 제가 이제 오래된 식당에 관련된 책들 많이 썼는데 그 이제 노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각 휴게소마다 그 지역을 대표하는 굉장히 유명한 오래된 식당들을
입점시키는 경우가 많아요. 예. 근데 제가 보기에 이것도 양날의 검일 수 있는 게 예. 그게 원래 유지하는 본점하고 휴게소에 입점했을 때 음식의 퀄리티가 달라져요? 달라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이해는 해요. 뭐 인건비 때문에 인력을 충분히 못 쓰고 원래 하던 방식에서 약간 간편하게 바꾸기도 하고 그래서 그게 양날의 검일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도로공사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그겁니다. 네네. 그 지역에서 유명한 음식점을 휴게소는 무조건 한 곳 이상 유치해라라는 게 이제 그 조건이고 대신 조금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그 본점하고 휴게소 입점한 그 식당하고 만약 품질 차이가 나거나 가격 차이가 나면 바로 퇴출을 시켜버립니다. 그걸 위반하면 휴게소 운영업체 입장에서는 계약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절대 그러지는 못하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제 그 우리 농산물 이야기 나왔으니까 거기에 대해 조금 설명을 드리면 아까 그 BS 이야기 나왔지 않습니까? 최초에 그 BS 근처에 이제 지역 농민들이 농산물들을 막 파는 겁니다. 그냥 노점 노점처럼.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위험하고 이제 그러니까 어느 특정 지역에다가 농산물 뭐 특판장 비슷하게 이렇게 몇 군데 있었습니다. 이제 그게 지금은 다 없어졌는데 이제 그러다가 실제로 이 농민들한테 많은 팔로를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휴게소마다 농산물 특판장이 따로 있습니다. 그냥 있더라고요. 그거는 제가 만들어 드렸으면 그때 농산부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도농사에서는 그냥 아무 임대료도 안 받습니다. 그냥 공짜로. 그건 임대료도 안 줘요? 안 받습니다. 공짜로 이제 주고 있는데 그 농산물 특판장이 이제 벌써 한참 뭐 한 30년 정도 지난. 그러면 그거는 운영 주체가 지역 농협이나 뭐 이렇게 되는 겁니까? 지자체에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약간 이렇게 좀 잘 사는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별로 아쉬울 게 없어가지고 신경 안 쓰는 경우도 많고. 저기 독특하더라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제가 좀 아까 저 커피 이야기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데 우리 지금 그 커피 믹스 있지 않습니까? 아마 수출도 많이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휴게소 때문에 만들어진 겁니다. 커피 믹스가 휴게소용으로 만든 거예요, 처음에? 휴게소용으로 그렇죠. 처음에는 휴게소에 커피를 이 통으로 가져와서 200인분씩 내려서 팔았답니다. 통으로 내려서 팔고 그다음에 프림 설탕을 이제 따로 이렇게 넣었는데 방식으로 두 스푼 해서 이렇게 뭐 하니까 옛날 다방 커피요. 엄청 지저분하게 위생적으로 지저분해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의 부작용이 200잔만 내리면 되는데 뭐 250잔 내려서 팔고 막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그렇게 못 내리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를 그 이제 프림하고 커피하고 납품한 업체하고 같이 연구를 했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그러면 이걸 일회용으로 만들자. 그래서 커피 믹스가 만들어진 겁니다. 탄생 비화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처음 듣네 그 얘기는 또. 또 휴게소 때문에 만들어진 게 하나가 더 있습니다. 뭔데요? 예전에는 휴게소 화장실에 휴지가 없었습니다. 당초에는.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휴지를 비치하기 시작을 했는데 초기에는 실제로 휴지가 많이 없어졌습니다. 들고 가는 거예요? 적으니까. 그래서 이걸 뭐까지 가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를 고민을 하다가 크게 두루마리 휴지를 만들자. 그러면 못 돼가니까. 그렇게 만들어진 게 지금 휴게소 화장실에 있는 큰 두루마리 휴지. 엄청 큰 두루마리. 그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도난 방지용이었군요. 그러니까. 오늘 또 새로운 얘기도 많이 듣네요. 요거는 좀 노 작가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요즘 뭐 영상 매체나 이런 데 보면 휴게소 어느 휴게소에 가면 이 음식이 맛있다. 라고 하는 시그니처 메뉴가 이제 종종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 현상을 보면은 어떤 휴게소의 음식에 대해서도 약간 이제 그 관점 이런 게 좀 달라지는 것 같은데 체감을 하세요? 어떠세요? 뭐 바뀌긴 바뀌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제 요즘은 채식주의자도 많아졌잖아요. 저도 채식주의자는 아니지만 채식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칠곡 휴게소인가 어디에는 이제 뭐 이게 요즘 사실 보편화됐는데 콩고기를 이용해서 이제 대체육으로 뭐 메뉴를 낸다거나 그래서 그런 것들 또 요즘은 이제 반려견 키우시는 분들이 워낙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휴게소는 꽤 많아졌더라고요. 그러니까 반려견과 함께 입장할 수 있는 뭐 카페, 식당, 심지어는 아니지만 이렇게 뭐 테마파크처럼 꾸미거나 뭐 임시 보호를 한다거나 맞아요, 있더라고요. 여름에 뭐 수영장 개방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 그런 변화들도 좀 많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요. 새로운 시설들을 많이 도입하게 되는 계기가 있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뭐 매출에 관련이 없는데 많이 도입하는 게 도로공사 입장에서는 관리 감독 기관 입장에서는 경쟁을 시켜야만 개선이 될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평가라는 제도를 시행을 해서 그 휴게소 입장에서는 다른 휴게소보다 더 잘하기 위해서 더 고객을 많이 끌기 위해서 그런 새로운 시설들을 많이 도입을 하니까 이렇게 많이 개선이 되어 가고 있는 그런 실정인 것입니다. 요 얘기 관련해서 우리 그 임동근 연구원께 마지막으로 A라고 하는 휴게소가 이게 따르는 특색 이런 게 좀 입소문을 타면 휴게소 이용객이 좀 늘어나고 이럽니까 실제로? 그 몇 번 있었긴 하지만 드뭅니다. 아 그래요? 예, 생각보다 유인 드물고요. 효과가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예. 어차피 그러면 가다가 졸리면 들르고. 그러니까 이게 그 휴게소를 들리는 의사 결정권자들이 주로 운전대를 잡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렇죠. 이 운전대를 잡은 사람들이 휴게소를 갔다가 들리는 이유 중에 좀 큰 이유는 기름값이에요. 아, 그렇지. 아 그게 커요? 기름값이 제일 크죠. 그러니까 먹는 거야 다 비슷비슷하다고 상상을 하거나 그렇기 때문에 예. 이 옆에서 엄청나게 이걸 꼭 먹어야 돼라고 이렇게 주장하지 않는 이상 대부분은 다 최저가에 누르고 그냥 경유지로 이제 글로 찍고 가죠. 미리 검색을 해서. 예, 그리고 이제 고속도로가 장거리다 보니까 요즘 내비게이션도 많고 그래서 이렇게 경로상에 있는 주유소 중에 최저가로 찍으면 바로 나오고. 맞아. 휴게소 유인 효과 1등은 기름값입니다. 멀리 뛰니까 기름도 많이 들어가서 그 차이도 좀 커요. 도시에서 움직일 때보다. 저는 생리작용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구나. 알겠습니다. 그 지역별 뭐 음식 특화 좀 말씀을 주셨는데 실은 휴게소마다 지역별로 그런 특화 음식을 많이 개발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이 개발해야 될 거지만 반응은 이제 좋은데 앞으로 이제 어떻게 이걸 더 다양화시키고 또 품질도 높이고 하느냐는 그런 그 부분은 과제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2부에서는 주로 이제 그 먹거리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휴게소 풍경을 좀 살펴봤는데요. 여기서 잠시 멈추고 다음 이야기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종배의 시선 집중 추석 특집으로 꾸며드리고 있는데요. 2부 이렇게 마무리하고 8시 3부로 이어가겠습니다. 잠시만요. 때로는 날카롭게, 때로는 삐딱하게, 그러나 매 순간 섬세하게 시선이 필요한 우리 사회 곳곳을 살펴봅니다. 김종배의 시선 집중. 네, 김종배의 시선 집중 추석 특집으로 꾸며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의 주제는 기류의 쉼표 고속도로 휴게소 이야기입니다. 세 분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배종엽 전 한국도로공사 휴게시설처장, 노중훈 여행작가, 그리고 임동근 한국교원대 연구원 세 분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잠시 광고가 나가는 사이에 임동근 연구원께서 아주 재미난 얘기를 좀 해주셨어요. 여기서 좀 한번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그 화물 운전하시는 분들, 화물 배송하시는 분들 이제 말씀을 좀 몇 번 들을 기회가 있었는데 그분들이 이제 특히 언제 그걸 갖다 경험을 했냐면 코비드 때 고속도로 고속도로 휴게소가 거의 멈춤이었거든요. 이동을 못 하니까. 근데 화물차들은 다 다녔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화물차들 군들이랑 이제 같이 얘기를 할 기회가 많았는데 그때 이제 그분들이 얘기하는 게 뭐였냐면은 특정 휴게소에 그 조리하시는 분의 손맛이 좀 좋아서 같은 라면을 끓여도 거기가 훨씬 맛있고 뭐 아니 이런 그러면 특정 휴게소 특정 메뉴가 아니라 그곳의 조리원 그렇죠. 예. 이분이 소문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 자주 가게 된다. 그래서 뭐 거긴 볶음밥 좀 잘하고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좀 알았죠. 근데 왜냐면 화물차 기사는 계속 어떤 고속도로에 있으니까. 같은 노선을 갖다 다니는 경우가 워낙 많으니까 이제 이왕이면 이제 오늘은 뭐가 땡긴다 그러면 이제 글로 가는 거죠. 이제 그 주변으로. 그 화물차들이 많이 들어간 휴게소 입장 휴게소잖아요. 근데 원장님 그게 아직도 있나요? 그 이발소? 휴게소에 이발소가 있었어요? 이발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요? 지금도 있어요? 이제 화물차들이 많이 들어오는 휴게소는 화물차 라운지라고 해서 이제 화물차 기사분들이 아무래도 또 고속도로에 많이 지체하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그런 시설을 많이 만들어 놨거든요. 이제 그 중에서 뭐 입장 휴게소 같이 이제 그런 시설이 위치된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휴게소의 편의시설 중에 세탁실도 있고요. 맞아요.
세탁실도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것저것 좀 이렇게 갖춰진 데가 있어요. 세차장이 있는데요. 그거 좀 제가 광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광고일지는 모르겠는데 소비자들을 위해서 이번 그 연휴 기간 동안에 5일간 14일부터 18일까지 고속도로상의 세차장에 세차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30% 할인 혜택을 시행합니다. 네. 아 그래요? 깨알 같은 정보 좋습니다. 예. 또 이번 기간 동안에 그 휴게소에 2만 원 이상 저기 소비하는 분들한테는 영수증 제시하면 생수를 무료로 제공해 준다고 합니다. 휴게소마다. 예, 진짜? 이건 상당히 팁입니다. 이건. 진짜 팁이죠. 예, 이건 저 이벤트를 도로공사에서 주도를 해서 이런 프로모션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도 하나. 무슨 대구 경북 쪽에 있는 휴게소들은 그게 아마 이제 연합을 하는 거겠죠. 다자녀 할인 혜택. 아 그런 것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다자녀 가정일 경우엔 뭘 가입을 하든 하여튼 해가지고 메뉴를 2개 시키면 하나를 더 주고 뭐 이런 식으로. 2+1? 네네. 그런 것도 하더라고요. 잠깐 그게 모든 게 경쟁에 의해서만 이게 발전이 된다는 걸 실감하게 되는데요. 이제 관리기관의 한국도로공사도 지역별로 이렇게 본부가 있습니다. 근데 또 지역 본부 입장에서 다른 지역 본부보다 잘해야 되니까 이제 그런 이벤트를 자꾸 만드는 겁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로. 그래서 어떤 지역에는 어떤 본부에는 휴게소하고 인근 지역의 관광지를 연계해서 이제 그걸 받아서 가면 관광지에 좀 싸게 할인해주는 이제 그런 것도 뭐 시행하고 여러 가지 이벤트를 많이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차장님께 여쭤볼게요. 요즘은 이제 휴게소에서 노점상 이런 거 거의 사라졌죠? 예, 힘들었습니다, 제가. 정리하느라고? 네네. 지금 표정이 되게 비장하세요. 어느 정도였는데 힘들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 있는 게 천만 다행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협박까지 받고 막 이랬어요? 아 예. 뭐 실은 이제 뭐 조금 더 상세히 설명을 드리면 2011년도 아마 9월인가 그랬을 겁니다. 부천 고가교 고속도로 밑에서 이 유조차가 불이 났습니다. 아예 교각 자체가 내려앉았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제일 순환 고속도로가 부천 구간이 전면 폐쇄가 됐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그게 아마 복구 비용이 한 150억, 사회 간접 비용까지 따지면 한 1,900억 정도 이렇게 손실을 입었을 겁니다. 그때 제가 휴게소 이제 담당 부서 책임자를 하고 있었는데 고속도로 밑에 불법 점유해서 이런 사례가 일어나서니 고속도로 상에 다른 불법 점유하는 곳이 어디냐? 그 이제 이렇게 보니까 이 휴게소에 지금 말씀하시는 불법 노점상들 이제 문제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해결 방안을 강구하라고 이렇게 이제 뭐 지시가 내려왔는데 뭐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결할까? 실제로 또 그때 당시에 뭐 그런 분들이 조금 주먹에 가까운 그런 분들이 솔직히 좀 있었더랬습니다. 아, 그랬어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경찰청하고도 같이 TF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30여 차례 뭐 회의를 하면서 뭐 많이 실기가 많았습니다. 밀고 당기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결국 나중에 아무래도 이 불법 노점 매출도 수요가 있는 거니까 또 그분들이 뭐 가족까지 따지니까 한 1,000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뭐 그분도 또 생존권 뭐 이런 주장을 해서 그러면 양성화 시켜 줄 테니 휴게소 안으로 와서 국가에 세금도 내고. 어떻게 양성화한 거예요? 이제 그건 자기들이 자진해서 다 철거하고 그다음에 이제 휴게소 안에 코너 하나 만들어서 그쪽에 들어오는 쪽으로 그렇게 일괄 타결을 했죠. 그래서 자진 철거를 했는데 철거를 해보니까 그 밑에 먼지가 한 수십 년 되어 가지고 5cm, 10cm 쌓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공간을 그래도 그분들이 제일 휴게소에 가까운 공간으로 그게 확보를 해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 공간을 전부 다 이제 뭐 여성 전용이나 이 장애인 주차장이나 이런 쪽으로 확보했는데 그때 수치를 내보니까 주차장이 1,380칸이 더 생겼습니다. 전국 휴게소 다 철거하니까 정거한 걸 빼버리니까. 예. 근데 저는 노점상 보면 이제 종류가 뭐 옛날에 노래 테이프하는 하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메이커가 불분명한 아웃도어 뭐 이런 거 파는 등산용품 팔고 전 거기까지는 이해를 하겠어요. 근데 철물점에서 팔 것 같은 그 자파들 있잖아요. 자파들 파는 노점은 저는 지금도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게 왜 팔릴까 휴게소에서 저는 그 생각을 한번 해봤거든요.
이게 차량용품. 차량용품. 예, 그런 수요가 많습니다. 이제 예전에는 이게 시설도 지저분하고 막 믿음성이 안 갔는데 이제 휴게소 내로 들어오면서 양성화된 다음에 시설도 깨끗하게 하고 또 만약 뭐 불량제 분민 같으면 교환도 되고 뭐 이렇게 이제 되니까 뭐 상당히 신뢰가 좀 쌓여가고 있는 그리고 또 그런 쪽으로 노동사 집중적으로 계속 이렇게 지도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몇 년 전인데 제가 휴게소를 갔는데 그 중남매에서 온 분들 같은데 이렇게 버스킹을 하더라고요. 휴게소에서. 그러면서 뭐 이제 공연을 하는 경우도 있고 전시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휴게소 자체가 이제 하나의 어떤 그 복합 문화 공간 비슷하게 약간 탈바꿈돼가는 경향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좀 많이 나타나고 있는 현상입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계속 경쟁이지 않습니까? 다른 데보다 경쟁을 해서 우월하게 하기 위해서는 다른 데보다 차별한 부분을 많이 해야 되니까 또 소비자들이 이용객들이 그렇게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뭐 많은 부분들이 또 그 예전에 그 수화진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 하면서 심장병 어린이도 돕기 많이 했습니다. 아, 휴게소에서 공연하면서 뭐 이렇게 이제 심장병 어린이 돕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 고객분들이 반응은 상당히 지금도 좋은 것 같습니다. 전국적으로 많은 휴게소에서 그런 거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거는 이제 그렇게 이제 휴게소 운영하는 업체 입장에서 그런 걸 하는 거는 아무래도 어떤 고객 유인 차원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면 뭐 사회 기여 차원이라고 봐야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고객 유인 차원이죠. 유인 차원이 크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 그 예를 들어서 어떤 그 이 콘텐츠도 되게 좀 다양화되고 있는 경향이 있는 건가요? 시도는 많이 해요. 시도? 예. 근데 아직 성공적으로 이렇게 안착된 그런 행사들은 없고요. 유명해진 게 아직 모르시잖아요. 지금 모르신다는 얘기는 대표적인 건 사실 모르죠. 예, 사회적으로 그 문화가 이제 정착된 건 아니고 그 다양한 시도들은 아주 옛날부터 굉장히 많았죠. 작은 갤러리부터 해서 그러니까 이게 그 매력적일 수밖에 없는 게 터미널에 뭐 하루에 뭐 10,000명씩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장소가 도시에 별로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우리 임동근 연구원님은 그 저 프랑스에서 유학을 하고 오신 분인데 우리나라 휴게소 같은 게 다른 나라에도 있어요? 이렇게 상황에 있는 건 본 적이 별로 없어요. 예. 그래요? 예, 주로 이제 유럽이나 대륙이나 이런 쪽은 휴게소가 이제 숙소 겸이 많습니다. 원래 그 모텔이라고 하는 용어도 이제 그래서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좀 이렇게 긴 거리 가야 되니까 막 1,000km 가야 되면 중간에 이제 쉬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변에 있는 그 부대 시설이랑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음식 종류가 뭐 천양지차죠. 네, 그렇죠. 거긴 몇 개 없잖아요. 예, 뭐 그리고 톨게이트랑 휴게소랑 결합되어 있는 것도 있고, 뭐 이렇게 다양한 형태가 있긴 한데 우리나라처럼 대중화돼 있지는 않죠. 아, 그래요? 예. 저도 이제 그 차이를 뭐 유럽이나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나라 고속도로는 그러니까 폐쇄식, 그러니까 진출입이 자유롭지 않은 노선이 많고요. 미국이나 유럽 쪽은 그러니까 프리웨이 개념, 이 마음대로 이제 이렇게 뭐 진출입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차이 하나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유럽 같은 경우하고 비교를 해보면 우리나라보다 소형 형태로 짧은 구간에 계속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수요에 비해서 휴게소를 이제 오래됐으니까 고속도로가 너무 많이 지었다. 이게 예전보다는 차 성능도 좋아지고 주행이 훨씬 시간이 짧아지는데 예전에 지나다 보니까 이제 소형 규모로 많이 짓다 보니까 공급이 많아서 좀 활성화되어 있지 않는 거 아닌가라고 보여지고 또 한 가지는 동양인들은 이용 빈도가 좀 휴게소 이용 빈도가 좀 많은 것 같고 서양인들은 아무래도 좀 이용 빈도가 줄어드는, 그러니까 한번 운전하면 좀 오랫동안 운전하는 그런 그 경향이 좀 있지 않은가. 저 운전 패턴이 다른 거예요? 예, 그런 부분. 예, 먹는 거에 진심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래서 다 먹고 살자고 하는군요. 아니, 고속도로 탈 때 그 외국 친구들이랑 가면은 대부분 다 그냥 샌드위치 그냥 주변에서 있는 거 그냥 차에서 먹고 그냥 때우고 가지. 어디 들려서 뭘 먹고 간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문화에 장착돼 있지가 않습니다. 최종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건데 주유소 기름값이 휴게소 매출 향상에 상당히 기여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 알뜰 주유소 시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게 고속도로 휴게소 때문에 만들어진 겁니다. 말씀을 드리면 한 10년 전입니다만 대안주유소라 그래서 대안주 있었어요. 맞아요. 주유소가 13,000개 정도 되는데 이게 가격이 안 떨어지니까 국공유지에 주유소 한 1,000개를 짓겠다. 그러면 여기는 임대료도 거의 없을 테니까 가격이 싸지지 않겠냐라고 막 추진을 했었습니다. 아니 그러면 1,000개를 새로 지면 누군가 1,000개는 문을 닫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불특정 다수인의 피해가 생긴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고속도로 그때 한 150개 됐습니다. 주유소가 150개 하고 시중에 이제 가입하고 싶은 사람들을 모아서 키우자. 키우면 이 정유사하고 협상 경쟁력이 생길 거 아니냐.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우리 그렇게 이제 하자고 정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주유소 안지도 되고 당장 시행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진행을 해서 정사를 상대 입찰을 붙이는 겁니다. 1년에 뭐 얼마 정도의 규모를 제일 싸게 제시하는 정유사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싸게 공급이 되니까 싸게 팔게 되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된 건데요. 제가 볼 때는 고속도로 주유소만 해도 연간 소비자들이 보는 혜택이 한 1,500억에서 2,000억 정도? 그래요? 예, 그 정도 차이가 나고 있고요. 특히 중요한 게 뭐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일본도 그렇습니다만 고속도로가 시중 주유소보다 10% 20% 비쌉니다. 근데 이제 이게 그렇게 가격이 싸지니까 고속도로 주유소 물량이 예전에 비해서 3배 정도 늘어났습니다. 엄청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3배 늘어났으니까 휴게소도 그만큼 많이 매출의 활성화에 기여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고속도로 휴게소도 경기를 타나요? 예, 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예. 예, 경기를 그거는 타는데 얼핏 보면 제가 고속도로 그러니까 휴게소를 가면 항상 꽉꽉 만차고 사람들 바글바글대고 이러면 여기는 절대로 적자를 안 볼 것 같은데 적자도 보고요. 이게 점점 더 고속도로로 진입하는 차들이 줄고 있다고 그러고요. 통행량 중에서. 그래요? 예, 예, 줄고 있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차가 좋아지기도 했고, 네. 그리고 고속도로가 워낙 갈 길이 많아서 고속도로만 타고 가는 것보다 중간에 막힌다 싶으면 국도 타기도 하고 뭐 이런 그 내비게이션 때문에 똑똑한 경로 선택이 돼서 고속도로로 충분히 쭉 뽑는 경우보다 계속 인터체인지로 갈아타고 하는 경우가 많죠. 휴게소의 적이 내비게이션인가 그러면? 그래서 뭐 얼마 전에도 저 이렇게 서울하고 왔다 갔다 할 때 예, 봤더니 뭐 국도로 그냥 무료 도로로 가는 게 10분도 차이가 안 나니까. 예. 그래요? 그리고 고속국도라고 해서 맞아, 그게 잘 돼 있어요. 예, 맞아. 워낙 잘 돼 있어가지고 맞아요. 어쩔 때는 고속국도가 훨씬 더 쾌적하게 갈 때도 있어요. 가끔 신호등 나오는 거 보통 빼고는. 국도로 진짜 달리면 예. 고속도로인 느낌이 예. 들어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속도로로 들어가기 힘든 거죠. 이게 이제 제일 재밌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뭐냐면 휴게소 입장에서의 흥망성쇠는 자기 지역 밖에 있는 도로망이 어떻게 새로 깔리느냐가 자기 흥망성쇠를 결정을 해요. 이게 점점 더 예측 불가능한 시대로 간 겁니다. 그다음에 새로 고속도로가 신설되면서 어느 지점으로 붙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그러니까 네트워크가 어떻게 발전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입지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쩡히 뭐 그 영업 잘하고 있고 흑자를 보다가도 인근에 뭔가 노선이 하나가 더 뚫린다든지 인근이 아닙니다. 전국에 어디가 뚫릴지 모르지만 아무튼 이러면 그냥 바로 직격탄을 맞는 거예요. 되는 거죠. 이야, 되게 불안정하네요. 그게. 아니 근데 또 어떤 중에서는 오히려 그렇게 노선이 생기면서 더 갑자기 매출이 확 늘어나는 경우도 있고 대박 지는 게 있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복불복인가요? 그러니까 이런 불확실성 때문에 이제 영업하시는 분들은 훨씬 더 힘들어하시는 거고. 그러니까 자기의 노력으로 모든 나의 미래가 결정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좀 커졌죠. 그 조금 전에 이제 우리 사회주님께서 갈 때마다 휴게소가 빡빡 차 있고 사람들이 많다. 근데 이제 그게 주로 우리는 주말이나 그렇게 많이 이용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또 야간이나 이 휴게소가 1년 365일 고속도로가 깨 있는 것처럼 휴게소도 그렇게 영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을 때는 그 주말이나 뭐 휴가철이나 이럴 때는 많은데 평소에는 그렇겠네. 주중에 없으니까 그리고 또 야간에 실제로 뭐 비용도 관리 비용도 많이 드는데 뭐 공용 시설이라고 하는 이제 화장실이나 주차장이나 뭐 이런 시설들 관리 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그런데 제가 계략 따지 보니까 전국 휴게소 중에서 25% 내지 30% 정도는 적자로 운영되고 있는 그 정도나 그런 형태가 되더라고요. 이제 그게 보통 이제 뭐 저희 이제 다 다른 그 기준에 따라 다르겠지만 제가 보는 기준에서는 30억 연매출, 30억 미만하는 휴게소는 다 적자 결손 운영 상태로 한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래서 뭐 제가 업무할 때 그렇게 했습니다.
입찰을 할 때 이 적은 적자 부는 휴게소만 주면 운영이 안 될 거니까 네. 큰 휴게소하고 적은 휴게소에 붙여가지고 그래 입찰을 시킵니다. 패키지로. 예, 패키지로. 그래야만 이게 전체 기능이 유지되니까. 그래서 여기서 좀 남겨서 이 시설을 운영해라 그런 측면으로 그래서 그룹으로 이렇게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20년 이후로 코비드 이후로 지금 다시 회복이 된다고 하는데 예. 회복될 때 대형이 더 잘 되고 그러니까 대형의 회복률이 훨씬 더 빠르고요. 큰 규모의 휴게소가 예, 이제 이것도 이제 양극화가 이제 조금씩 보입니다. 그 매출액 관련. 휴게소에서도 양극화 나타나요? 예, 이제 소형이 좀 힘들어지는 아까 방금 말씀하신 유럽처럼 이제 소형으로 된 부분들이 좀 더 힘들고. 네. 그 구체적인 수치로 말씀을 올리면 이제 2019년이 코로나가 없던 시기였거든요. 그때 매출액에 작년 매출이 2023년 매출이 95% 정도 이렇게 회복은 뭐 되어 있는 상태. 아직은 이제 더 시장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까지 못 따라가서니까 아직 한 5 내지 10% 정도는 뭐 더 회복을 못했다 이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매출액 기준이다 보니까 이게 원가 올라갔잖아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좀 그러니까 경영은 어려워지게 되는 거죠. 뭐 임금이 상승하지, 재료비 올라가지 하니까. 또 실제로 다니다 보면 예전에 비해서 확실히 야간에 음식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아 그래요? 훨씬 휴게소에서. 네네. 예전보다 그다음에 영업 시간이 조금 팔아봤자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이제 그때 딱 안에서 인건비나 이런 게 줄인 게 낫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인력 난도 있고 사실은. 예. 그래서 확실히 줄어든 것 같긴 하더라고요. 이제 그게 코로나가 오면서 그건 저 어떤 24시간 영업하는 거를 추측으로 알고 지내왔는데 일정 어느 시기에는 코로나가 심해졌을 때는 아예 식당 자체를 아예 클로즈 시켰습니다. 그렇죠. 예, 사람 못 모이게 했으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뭐 인건비 올라가고 재료비 올라가고 하니까 또 적자로 운영되고 하니까 야간에 실제로 이제 식사는 거의 안 팔고 뭐 편의점이나 그다음에 간식 일부 팔고 뭐 그렇게 하는 휴게소가 상당히 많이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라면 자판기까지 등장했었습니다 그때. 코로나 시기에? 예, 그 화물 기사분들이 너무 이제 먹을 때가 필요하니까. 참 코로나가 정말로 우리 사회를 너무 많이 변화를 시키고 있네요. 그래서 인건비나 이런 부분 때문에 요즘은 이제 그 무인 셰프, 그러니까 저 로봇 셰프, 뭐 또 뭐 로봇 뭐 저기 자동 조리기 이런 걸 많이 이제 도입하고 있는 실정인데 실제로 음식에 이게 로봇이 이게 음식 맛을 낼까 하는 그런 의심은 있는데 그래도 간식이나 이런 부분은 뭐 그런 대로 또 이용객들이 상당히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럼 처장님이 보시기에 고속도로 휴게소는 어떻게 진화할 거라고 전망을 하세요? 이제 뭐 여러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진화한다는 게 앞으로 계속 이런 수준의 매출이 유지될 것인가에 대한 이제 의문점이 있을 것이고 아예 이용 패턴이 다르게 뭐 차량들이 교통 수단이 발달함에 따라서 아예 그냥 그 자동 그 운전 자율주행 이렇게 되면 아예 휴게소 안 들릴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또 그렇게 연결이 되나? 있을 수 있는데 아무래도 휴게소가 이 먹는 문제 그 기본적인 뭐 그러니까 뭐 화장실 간다 생리 욕구 부분은 일정 부분은 유지될 것이다. 단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지금 뭐 꾸준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어떤 지역의 뭐 특산품뿐만이 아니라 지역 문화 무슨 뭐 탈춤이라든지 뭐 하회탈이라든지 이런 지역 문화가 많거든요. 그런 것도 더 많이 가미를 시킨다면 고객들이 더 많이 이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임동근 연구원께서는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이게 좀 딜레마예요. 휴게소가 고속도로랑은. 고속도로는 그 지역을 빨리 가기 위해서 만드는 도로거든요. 그럼 뭐 30분 단축했다 뭐 이런 걸로 홍보한단 말이에요. 고속도로 개통할 때. 그렇죠. 예. 근데 중간에 오래 머물러야지 돈을 갖다가 쓰는 거거든요. 아, 그렇네. 그러니까 이게 그 고속도로라고 하는 아주 빠르게 그 A에서 B까지 가는 그 교통망을 만들어 놓고 중간에 쉬라는 거예요. 시간을 더 잡아먹으라고 하는 타임킬링을 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지금 솔직히 말하면 잘 안 풀려요. 그래서 머무는 휴게소, 거기서 공연 보는 휴게소 이런 것들이 이게 중간 경유지 잠깐 들리는 생리적인 문제 때문에 들리는 뭐 이런 거라면은 뭐 이게 쉽게 되는데 거기서 다른 행동을 한다라고 설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하고는 쉽지만 매출액 때문에 하고는 쉽지만 그렇게 프로그램 짜는 사람들이랑 얘기를 해보면은 아 이게 좀 힘들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몇 분 이상은 못 하니까 거기서.
어디나 고민은 있구나. 예. 그리고 두 번째로 뭐냐면 우리나라처럼 고속도로가 만민한테 평등한 건 없어요. 왜냐하면 휴게소에서 정치인도 많이 보고요, 연예인도 많이 보고요, 진짜 많이 보거든요. 네, 그렇죠. 아무리 부자든 뭐든 간에 그 화장실을 가기 위해서 고속도로 휴게소에 간다라고 하면 차에서 내리는 순간 다 노출이에요. 그렇죠. 예, 이런 데가 별로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실제로. 아, 우리나라의 공간 중에서. 공간 중에서 예. 이게 뭐냐면은 정말 평등한 공간이에요. 고속도로는 화장실을 가기 위해서 누구나 차에서 내려가지고 땡볕을 걸어서 거기서 들어가서 이제 변을 보고 온다. 이거는 거의 누구나 다 공통으로 가는 거거든요. VIP 화장실 만들면 난리 나겠죠. 그러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뭘 뜻하는 거냐면 아직 분화되고 특화되고 다양화될 길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아, 오히려 역으로 그걸 의미한다. 그래서 특정 휴게소마다 그러니까 다른 계층, 다른 취향을 갖다가 이제 그 잡으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많을 수 있는데 이게 그런 식으로 진화를 할까 과연 그 시간을 갖다 거기서 더 머무는 시간을 두면서 조금이라도 빨리 가려고 헬기 타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고속도로 가가지고 뭘 해라라고 하는 게 과연 될까? 그런 면에서는 좀 재밌는 아이디어들은 있긴 있어요. 보니까 휴게소 옆에 골프장이 몇 개인지 아세요? 뭐 이런 거예요. 실제로 생각보다 많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공간을 그러니까 그래서 휴게 레지던스, 휴게소를 갖다 휴게소 타운으로 만들려고 하는 게 도로공사가 몇 번 이제 시도를 했던 것 같아요. 아, 휴게소 주변에 다른 시설을 조성을 한다. 연접 개발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시도를 하려고 이제 뭔가 이렇게 새로운 아이디어를 차원에서 계속 이제 지식을 쌓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그 중에 축복용 휴게소가 그렇게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자체하고 연계해가지고. 그래서 그 중에 어떤 방향이 사회의 호응을 받아서 발전할지는 아직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면 예전에 휴게소에 기빈실이라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만 이용하는 시설이 있었습니다. 노선별로 하나씩. 그래요? 금강휴게소 있었죠. 아니, 망량휴게소. 그다음에 음성휴게소, 대관령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거기는 그 대통령만 쓰는 거예요? 예, 그 키를 아예 그쪽에서 관리를 했습니다. 경호실에서? 예. 근데 제가 그 이용 실적을 보니까 이용 실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예, 그러겠죠. 예, 거의 없고 이제 그 한참 지나서 뭐 2010년 이때 들어와서 뭐 어떤 분이 이제 이용은 많이 그냥 일반적으로 이용은 많이 하셨는데 이제 어떤 그런 시대를 겪으면서 근데 이 휴게소라는 곳이 뭐 남녀노소 뭐 지과를 막론하고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휴게소가 보통 중규모 휴게소의 경우에 1년에 들리는 인원이 한 300만 명 정도 봅니다. 한 곳에? 예. 큰 휴게소는 1000만 명 봅니다. 그러니까 서울 시민이 한 휴게소 다 들리는 그런 형태의 그러니까 이 잠재적인 수요는 엄청나게 많을 것이다. 그 이용객의 수요에 같은 부응하는 뭐 제품 개발을 하거나 뭐 이렇게 가꾸면 뭐 충분히 앞으로 뭐 더 발전 가능성은 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휴게소 얘기를 보니까 시간이 무적 지나가서 진짜 할 얘기가 많았는데 시간이 다 돼버렸네요. 일단 여기서 좀 아쉽지만. 좀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세 분 귀한 시간 내주셔서 아주 재미난 얘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종배의 시선 집중 추석 특집으로 휴게소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여기서 좀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내일은 영화관 이야기로 여러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인사드리죠. 고맙습니다.